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공부할 건 많고 나도 할 얘기는 많고 근데 참 이게 참 할 얘기는 많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가능한 학생들 부담을 안 주게 하려는 게 내 목적이고 교양은 교양답게 하자. 이게 내 상식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땀 이야기를 좀 할까요? 땀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사람 보면 땀 삐질삐질 같은 조건인데도 땀 삐질삐질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땀 별로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할 또 우리가 어느 자리나 술자석이나 음식을 먹을 때 얘기거리가 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땀 이야기를 좀 정했습니다. 일단 사상의학 전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말할 때 태음인들은 가죽이 좀 두꺼워요. 이 가죽이라고 하면은 이런 얼굴 가죽도 있어요. 이런 피부 가죽. 피부 가죽 할 때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요거 꼭 안쪽을 봐야 돼요. 이 태음인들을 보면은 이 가죽을 만져보면 두꺼워요. 소음인이나 소양이 보면 얇아요. 태양인은 특히 더 얇고. 일단은 태음인은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죽이 두꺼우면 어떨까요? 이 피부라고 하는 호흡을 하죠. 또 노폐물도 나가야 돼요. 노폐물 나가는 게 뭐예요? 땀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가죽이 두껍다 보니까 땀이 나갈 때 수시로 못 나가는 거야. 나가면 와장창 나가는 거야. 왜냐면 벽이 두껍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장창 나가 땀방울이 굵어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땀을 흘려도 방울방울 맺혀요. 흔히 우리가 땀방울이 굵다. 방울이 맺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인데. 그래서 태음인들은 땀을 흘리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태음인이 땀이 안 난다. 그러면 병이에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감기 걸렸다. 감기 기운에서 으시슬 춥다 이러면은 사우나에 가서 땀을 쫙 빼주면 감기가 나서요. 왜냐면 땀이 나가면서 노폐물이 나가고 노폐물이 나가서 몸이 개운해지니까. 그런데 소음인은 어떠냐? 소음인은 평상시에 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음이 땀을 많이 흘렸다. 그냥 반대로 말하면은 몸에 있는 진액이 나간다고 그래. 진액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혈액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림프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진액이라고 그래요. 몸에는 체액이 나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게 결국은 피가 나가는 것 같다. 진액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지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소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면 오히려 더 지쳐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감기 기운이 있다.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으실으실 추울 때 태음인은 사우나 갔다 오면 몸이 개운해지는데 소음인은 사우나 가서 땀을 쫙 흘리고 왔다. 그러면 이제 한 달은 이제 힘 빠져 눕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땀이 나더라도 그래 촉촉이 젖듯이 나는 땀이 난다. 물론 더울 때는 다 땀이 나죠. 나더라도 촉촉이 젖는 듯이. 태음인은 줄줄 흐른다. 땀방울이 굵게 해서 뚝뚝 떨어질다. 심지어는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땀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태음인 중에. 물론 찌개 먹을 때는 당연히 땀 흘리고 찬밥 먹을 때도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이구나. 그게 태음인들이 같다. 근데 소음인은 웬만해서 땀은 안 흘린다. 더울 때도. 이렇게 특징이다. 그리고 사우나를 가면 누가 좋겠느냐? 태음인은 가서 땀을 쫙쫙 빼주는 게 좋고, 왜냐면 가죽이 두꺼우니까. 소음인은 땀을 많이 흘리면 깔아진다. 그래서 목욕을 하더라도 잠깐 해야지. 오랜 시간 하면 그거는 마이너스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은 예를 들어서 가죽이 아까 내가 두껍다 그랬죠? 이 가죽이 두꺼우면 어때요? 얼굴 가죽이 두꺼우면 어때요? 사람이 뻔뻔하다고 그러죠, 그거를. 그리고 내가 좋고 나쁜 걸 쉽게 표현을 안 해. 왜냐면은 사실은 두렵고 사실은 무서워요. 그래도 얼굴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철판을 깔아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본인은 무서워도 남들이 볼 때는 태연해 보이는 거지. 또 본인은 기뻐도 남들이 볼 때는 무덤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태음인들이 감정의 표현이 잘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태음인들을 보면은, 뭐, 본인은 그게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뭐, 무심하다, 무덤덤하다, 무뚝뚝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거는 다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근데 태음인들은 계산이 느려요. 예를 든다면은, 컴퓨터로 말한다면은, 태음인은 하드 용량은 큰데, CPU 용량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계산을 해야 돼. 무슨 일이 터졌어. 뭐 시체를 봤다든지, 뭐 무서운 걸 봤다든지, 강도를, 그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CPU가 적으니까 아직 계산이 덜 끝났어. 근데 남들은 다 웃고, 뭐 무서워한다든지 웃고 있거든. 재밌는 거 뭐 웃고 있는데,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계산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동조는 해주는데, 본인은 사실 모르는 거야. 그랬다가, 집에 갔어. 하루나 이틀 뒤에. 그때 계산이 끝났어, 이제. 생각해보니까 재밌거든. 혼자 키득거린다든지, 혼자 무서워한다, 이래. 그래서 태음인들은 뒤늦게, 이런 한 박자 늦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또 그런 반면에 소양이는 어떠냐? 소양이는 하드 용량이 적은가 봐. 하드 용량이 적고 CPU 용량은 커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산 무지 잘해. 상황 판단도 잘하고 대처도 잘하고 순발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드 용량이 적으니까 오늘 막 화난 일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며칠 전에 까먹어. 하드에 저장을 했는데 용량이 적다 보니까 다 까먹어지는 거예요. 또 기쁜 일이 있어도 금방. 그러니까 오늘 화를 내고 몇 시간 때 까르르 웃는다고. 소양이들은. 웃었다 울었다. 그리고 어제 너 친구가 절교할까 했다. 그 다음날 헤헤거리고 서로 악수하고 그런다. 그게 소양인이 그래. 뭐 섭섭한 게 있어도 금방 잊어먹는다고. 근데 태음이는 어떨까요? 계산이 안 끝나 그 당시에 점잖아 보여. 남들이 볼 때 점잖은 사람이지. 아주 화를 난다든 슬퍼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CPU 계산이 안 끝나서 그런지 모르고. 그런데 하드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성이들은 다 기억을 해. 또 태음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책을 쓰더라도 핵심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이 얘기, 저 얘기 주절. 어떻게 보면 쓸데기 없는 거. 숫자 외우고 뭐 이런 거. 그걸 다 해요. 하드 용량이 넉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도 다 기억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이 태음인의 특징이다. 그리고 가죽이 두껍다 보니까 그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태음인들은 가죽이 두껍다 보니까 땀이 나도 굵은 땀방울이 나더라. 그런 말, 소음인은 가죽이 얇으니까 땀방울이 별로 안 나더라. 소음인이 땀을 많이 흘리면 그건 지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태음인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태음인이 체조만 한다든지 그건 별거 아니죠. 태음인은 뭐 쌈박하게 운동해서 땀을 쫙 뺄 수 있는 운동. 그런 게 좋겠고, 소음인은 그게 아니라 체조 정도가 몸을 풀어주는 정도로 해야지. 소음인이 뭐 테니스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린다. 햇빛 쨍쨍 찌면서 테니스 친다. 그러면 소음인은 나 빨리 죽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운동하는 척하다가 이제 지쳐서 쓰러지겠다라는 표현밖에 안 돼. 또 자기 남편을 운동을 시키는데 소음인 남편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햇빛 쨍쨍 찔 때 땀 뻘뻘리 운동 시켜야겠죠. 그래야 빨리 내가 재혼을 하고 유산 빨리 내가 받고 하니까. 그런 게 요령이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제 지금까지 말한 생리적인 건데, 이제 병리적인 측면을 보면요. 사람들 볼 때 어떤 사람 손을 딱 만져도 손이 차가워요. 악수는 손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손이 차가운 사람은 발도 차갑고, 발도 차가운 사람은 자궁도 차갑고, 그래서 임신하기가 어려워요. 또 불감증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인을 사귈 때 손부터 만져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데이트할 때 그렇죠. 데이트할 때 사랑해 해서 손 딱 만져 따끈따끈해 만지기 좋지. 딱 만져 얼음덩어리 만져 손뜻해봐. 그거 어디 데이트할 맛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손 만져서 차갑다 이런 사람은 빨리빨리 치료를 좀 받아서 손을 따끈따끈하게 해야지. 차갑게 하면 좋을 거 없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건강 진단하는 게 옛날에 중매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매파라고 그래도 매파. 매파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검진을 해요. 매파가 이제 그 여자 집이나 남자 집 왔다 갔다 하죠. 하면서 아이고 우리 예쁜 섹시손 만져봅시다 한다고. 그러면서 손을 딱 만져. 손이 차가운지 아닌지. 또 식은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체크하는. 그래서 건강 정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이 차갑다 이러면은 애기는 많이 못 낳겠구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건강문제에서 건강한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죠? 옛날에 왕비를 간택할 때 특히 더 그러겠어요. 한해 국모를 맞이하는데, 또 골골하고 빌빌한 사람보다는 그거 되겠어요? 튼튼한 사람보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하면은 왕비를 간택할 때, 이거 참 수업 시간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여자들 요강이죠, 요강. 옛날, 요새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강에 모래를 이렇게 넣어요. 요강에다 오줌을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오줌을 착 넣을 때 오줌이 시원하게 촥 나가면은, 어때요? 모래가 패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아니면 오줌 찔찔찔찔 싸는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당연히 힘차게, 강력하게 촥 나가는 사람이 튼튼하겠죠. 그런 사람은 강타. 또 손이 차가운 사람을 간택하겠어요? 아니면 뜨거운 사람을 하겠어요? 뜨겁다는 표현이 자면 따뜻하겠지. 차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손은 차가운데 손바닥만 끈끈한 사람이 있어요. 진땀 난다 그래요. 진땀. 우리가 이제 그 갑자기 질문을 한다든지 흥분한다든지 긴장했을 때 손이 땀 나는 사람들이다. 뭐 볼펜을 잡았다. 그럼 볼펜에 땀 차서 계속 손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히 뭐 발표해야 된다 이러면 막 손 흥건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식은땀이다. 식은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는 더울 때 나는 땀은 더울 때 당연히 땀이 나야지. 그래야 사람이 살지. 더울 때 땀 안 나면 사람 죽어. 심장이 뜨거웠을 때 냉각수를 자꾸 부어야지. 냉각수 안 부으면 죽잖아요. 엔진 폭발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그 땀을 나는데 더울 때 나는 땀이라 몸이 식었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보면은 밤에 잔다든지 가만히 있을 때 몸이 약간 식죠. 활동할 때보다. 몸이 식었는데도 나는 땀은 식은땀이네 그래. 식은땀은 진땀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의사에 보면 땀이 진땀이 이만큼 나면 피가 이만큼 나면 같다고 그래. 그러니까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식은땀에는 그 의학적으로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은 하나는 낮에 나는 땀을 자한이라 스스로 나는 땀이다. 스스로 자자 땀 한 자 써서 자한 스스로 나는 땀이라고 그러고 밤에 나는 거는 도둑놈 도자 땀 한 자 도한이라고 해요. 도둑놈이 훔쳐간대 밤중에. 밤에 자고 났더니 등이 축축하다든지 버개가 젖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잘 때는 온도가 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 그거는 진땀이에요. 그거는 빨리 치료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 몸이 무지가 허약해진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가 그랬나 그럼 더 치료해줘야 되고 여러분들 조카들이 그랬나 그럼 치료해줘야 돼요. 또 여러분이 밤에 잘 때 식은땀은 건 당연히 치료 대상이다. 말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타구니 남자들 중에 이제 불알이라고 그러죠. 사타구니가 축축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식은땀이 손바닥 식은땀 나는 사람이 되게 사타구니 밑에도 식은땀이 축축해져요. 그건 뭐냐면은 그 정액이 흘러나오는 거랑 같다고 그래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그릇이 있다고 봅시다. 그릇에 물이 차서 적당히 흘러넘치는 것이 몽정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은 정액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정액이 꽉 차면 스스로 저절로 나요. 그릇에 넘치는 거지. 꿈속에서 이쁜 여자가 섹스를 한다고, 꿈속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사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사정했으니까 이제 그 팬티가 이제 축축하다든지 이러겠죠. 끈끈하다든지.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남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몽정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남자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겠죠. 만약 몽정했다. 아,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몽정했으니까 이상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제가 그릇이 있어서 정액이 웬만큼 차면은 성욕을 느껴, 성욕. 섹스하고 싶은 충동을 들어요. 그때가 섹스를 하면서 사정을 하면 정액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자연적으로 자꾸 채워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요 정액을 잡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금이 갔어.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질질 새겠지, 정액이. 그게 낭습, 불알낭자, 습할습 때는 낭습이라고 그래. 그 사타구니 밑에가 축축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러니까 남자가 불알 밑에가 축축하다 이 얘기는 정액이 흘러나오는 거는 같으니까, 물론 똑같은 입구는 아니지만 비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액이 흘러나오는 건 같으니까 섹스 부분에서는 무지 약하겠죠. 아기를 낳기 어려워. 정액이 묽어져야. 자,
정자수가 뭐 1cc에 뭐 몇만 마리 이상 돼야 되는데 농도가 얕아지면은 임신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것도 불임 중에 하나가 돼요. 무정자증, 정자가 없어도 불임이지만 정자가 숫자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정자 기형이 많아. 그 꼬리가 없다든지 뭐 이러면 그 여자를 임신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타구니 밑에가 축축해지면은 정액이 묽어지고, 묽어진다는 얘기는 농도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또 기형화된 정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기형화된, 기형. 그러니까 병신 정자, 헤엄 묻히는 정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불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임 환자를 치료하자, 그걸 치료하자, 남자들은.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땀이라고 하는 거는 더울 때 나는 땀은 정상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몸이 식었을 때도 나는 땀은 식은 땀이다. 낮에 나는 땀은 자한, 저절로 나는 땀, 스스로 자자 써서, 밤에는 도둑놈이 훔쳐가니까 도한. 이거는 이유가 필요하다.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양방 선생님은 몰라요. 양방 의사는 몰라요. 한의사 선생님만이 알아요. 그리고 또한 사타구니 밑에가 축축하다. 그거는 남자가 정액이 흘러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곤란하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데이트를 할 때 그걸 확인을 하세요. 남자친구 만나죠. 그러면 이렇게 사타구니 만져보세요. 만져봐서 끈끈하다. 이러면은 일찌감치 이제 발로 차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사타구니 밑에 만졌는데 뽀송뽀송하니 좀 뭐 부드럽다. 축축하지 않고 괜찮다. 이러면 괜찮은 남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당장 이따 데이트할 거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유리한 거지. 괜히 골골한 남자 얻어서 여러모로 결혼한다면 고생하지 마시고 그런 게 이제 요령이다. 최소한 이 수업 들은 여러분들은 악수를 할 때 상대방 손이 차갑다. 그리고 악수를 할 때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다. 그런 사람은 사업 파트너 같이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사업 파트너 했다가는 사업하다가 도중에 요절한다든지 죽는다든지 또 힘이 빠져서 의욕이 없어지겠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업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사귈 때 그런 사람 사귀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손바닥에 땀이 났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상대방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긴장한다는 얘기죠. 긴장을 왜 할까? 무섭다든지 내가 속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속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반하려고 한다든지 사기치려고 한다. 그건 사람이 긴장하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은 진땀이 더 잘 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더 경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땀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땀. 또 태음이는 말이 나는 게 좋고 소음이는 안 나는 게 좋지만 병리적인 것도 몸이 식었을 때 나는 땀은 안 좋은 거다. 그거는 무조건 치료 대상이다. 특히 남자들이 사타구니 밑에 축축한 건 무조건 치료다. 여자들이 만약에 생리불순이다. 여자들이 만약에 생리불순이고 좀 골골하다. 그건 무조건 치료 대상이죠. 뭐 생리를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한다든지 뭐 생리통이 심해서 뭐 쓰러질 정도라든지 그럼 무조건 치료 대상이에요. 물론 혼자 산다면 말이 필요 없죠.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면.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결혼하고 결혼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이제 자식을 갖는다는 의미 아닌 거니까.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중요하다. 그런데 생리는 되게 알아요, 여자들이. 매달 하다 보니까. 내가 정상적 아닌가 아는데 남자들은 예상외로 그걸 몰라요. 예상외로. 그리고 되게 부끄러워해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특히 남자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든지 화장실 가고 꼭 상대방 물건을 쳐다봐요. 그 물건 쳐다봐서 내게 크고 상대방이 찍으면 괜히 입 씨 웃는다가 내가 크지 이러고 상대방이 크고 내가 좀 찍으면 뭐 이렇게 좀 숨기고 이렇게 좀 한다고. 그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이상이 아니라네.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가 유방에 만약에 딱 한다 그러면 탁 뻗이 되는데 유방에 절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거는 본능이다. 그걸 뭐 부끄럽게 여긴다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자연의 생리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병원에 간다든지 사타구니 축제 치료받는다는 것 자체를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진다 생각이 드나 봐요. 무지 부끄럽게 여기나 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되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수업 시간에 좀 그렇습니다만, 한의원에 나한테 치료받아 오는 사람들 보면은, 10명이면은 남자 스스로, 남자가 혼자 나 치료받아 오겠습니다. 10명이면 1명밖에 안 돼. 1명이나 2명. 나머지 한 8명 정도는 되게 마누라가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끌고 온다 이런다고. 그것도, 또 치료받는 게 또 재밌는 게, 나 정력 떨어졌으니까 한약해주지 이렇게 안 해.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것도 꼭 여자가, 남자는 가만히고 여자가, 아, 이 사람이 요새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요새 좀 몸이 좀 허해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이 사람 정력이 약해졌구나. 사턱을 축축하겠구나.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고 약을 줘주고, 그리고 또 져주면서도 점잖게 약을 져줘야지. 아, 당신 정력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약 져주면 이렇게 쪽팔려서 싫어한다고.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이지.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최소한 사람이 살면서 남자들이 이런 생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해를 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서로 이해를 못하면 서로 스트레스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보고도, 아, 당신 무조건 한의원 가, 혼자 가, 이러면 싫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같이 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준다든지, 또 남자 스스로도 그걸 알아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을 떠나서, 나중에 결혼하고, 또 언젠가, 그럴까, 언젠간 결혼하고, 언젠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얻는 상식이다. 그런 의미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뭐, 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 정도로 한번 맞출까요? 자, 그럼 다음에 볼까요?